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금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정치적 색깔 전혀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돈을 만약에 벌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코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코인 국내 투자자가 벌써 1,500만 명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좀 아이러니하는 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자, 대부분 국내 투자자들에 따른 마인드가 어떻게 잡혀져 있냐면, 제가 느끼는 바입니다. 바는 일단은 코인은 좀 위험해. 그리고 코인은 좀 문제가 있어. 사기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는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 해서 투자 수익률은 높이고 싶지만 이상하게 생태계 관련된 법률은 아주 등하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2024년도에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쵸? 제 말이 틀린 건 없죠. 예, 여기까지가 진실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이제 미래적으로 마인드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은 돈이 없더라도 부자 마인드로 살 것인지 가난한 마인드로 살 것인지 요 차이가 전 있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부자 마인드로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부자가 이미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도적인 정비와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이번에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사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나와준 게 있었냐면요. 자, 250억 자식 물려주다가 한국 탈출할 생각을 갖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200억 원대 정도가 됐는데, 이 상속세 계산을 단순 좀 돌려보았더니 115억 원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미련 없이 해외로 떠날 결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상속 증여세로 인해서 탈한국화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속세는 두 번째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벌지 않는다라고 해도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 다 투자 성향이 제각각 다 다르고 약간의 위선의 행동을 합니다. 네, 왜냐? 나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뒤에 가서 항상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하니까 나는 상관없다. 나는 관심 안 가져도 상관이 없지. 라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돈을 만약에 형제가 벌거나 부모가 벌거나 자녀가 돈을 벌게 되면 무조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게 세금에 있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엄청난 까다로운 조건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세금을 거둘 때는 아주 단편적으로 걷어요. 이상하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세금을 어떤 조건 부분을 되게 타이트하게 해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지적인 혜택을 받을 때도 이상하게 너무 엄청난 까다로움을 뚫어서 받아야 된다는 걸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 뱅글뱅글 선처럼 엄청나게 뒤에 가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돈을 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기부하는 게 깔끔하고 중간에 커미션이 끼거나 시민단체가 끼거나 이딴 짓은 없이 곧바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세금으로 가는 게 소득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되어봐야 중간에 이것저것 다 빼고 가봐야 그게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요즘 비용이 이제 그 저소득층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측면이 매우 적다라는 게 현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인드의 차이가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기사에서 이제 눈에 들어왔던 댓글 중에 하나인데, 단순 자산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자식을 대부분 어릴 때부터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엘리트 계층입니다.
지적 재산까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기도 했지만 뭐라고 나왔습니까? 자, 개차에서 용이 안 난다면서요? 네, 저는 이거에 그렇게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엘리트 계층이 나가고 돈도 나가면 한국에 남아져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한국은 생각보다 언론사에서 많이 그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주변의 외국인 시선 관점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분단 국가이고요. 전쟁을 잠시 휴전했던 휴전 국가일 뿐입니다. 엄청나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환율도 지금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로는 저기 있는 자산군 분들이 최소 못해도 100억 원 정도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민을 준비를 합니다. 10억 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민을 하진 않죠. 네, 그러면 100억 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최소 100억 원입니다. 재작년 때부터 어찌 보면은 21년도 때부터 500명씩 나가다가 지금은 최소 1000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나가니까 우리야 상관이 없지 않냐라고 하지만 최소 100억 원을 잡고 계산하면 10조 원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예산이 650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한 해 쓰는 비용이. 그럼 650조 원에서 국민연금 제하면 대충 300조 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충 10조 원이라는 돈을 단순 계산을 했었을 때 당연히 3% 정도 대충 되겠죠. 그러면 3% 정도가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엘리트 집단도 계속 이탈이 되었을 때는 한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제가 불편한 지시를 이야기를 하지만 부자 마인드와 가난한 마인드에서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서로 주고받는 게 명확하게 있습니다. 고용주와 고용인과 같은 관계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여기 부자를 없애버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상속세율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상속세율만 본다. 그리고 증여세는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율이 일단은 넘어가면 일단 반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이제 반론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편향적으로 선동하시면서 반론을 많이 하세요.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 정도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도 어차피 물가 상승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나이가 만약에 이 영상을 10대나 20대나 보고 있는 사람은 제가 이런 쓴소리를 좀 꼰대처럼 발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20대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나이는 지그시 먹고요. 돈도 그만큼 쌓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걱정을 할 때쯤은 20대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대가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60대가 되었을 때에 따른 상속세를 생각을 그려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머물고 있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자식도 낳지 않을 것이고요. 나는 이 정도 돈도 벌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의 질은 뭐 밑바닥에서 살 겁니까?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최소 못해도 그때가 되면 못해도 1억 원이라는 돈에 있는 추이의 가치는 여전히 높은 벽이긴 하지만 앞으로 20년 뒤가 되면 1억 원도 그래도 얼추 거의 누구나 좀 진입할 수 있을 만큼에 따른 화폐 가치 훼손이 많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세율 20%를 계속 쳐맞아가면서 내야 된다라는 부분이 생기게 될 것인데요. 물론 상속세는 주고 나서 나오긴 하지만 증여세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몇십 년 동안 고정 피스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자식이 없으니까 나는 상관없지 뭐가 아니고 주변에 형제는 없습니까? 주변에 친척이 없습니까?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는 여전히 혼자이다. 나는 계속 그러니까 회피하는 형태로 간다라고 하면 자기만 암울해지고 자기만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부모님이 저보다 더 물론 이제 나이 순으로 따지면 먼저 돌아가시는 게 맞긴 하지만 가는 날에는 누가 순번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로 일찍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효자로 인해서라도 돈이라도 좀 많이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만약에 5억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못해도 1억 원 정도를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불효자가 되겠죠. 네, 세금 많이 떼끼고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저도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국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뭐 해준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습니다. 네. 근데 뭘 그렇게 좋아하고 뭘 그렇게 하는지 전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상속세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어요.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환경과 그리고 그런 측면은 내가 떠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도 떠날 수 없게끔 만들어야 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똑똑하기도 하고 지식도 충분히 많이 쌓인 상태이죠. 그러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적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가난한 자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을 공격을 하면 이 사람을 떠나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계속 저기 보이지 않는 그 쓰레기장 같은 그런 용토에서 만약에 계속 머물고 사실 겁니까? 그러니까 서로 싫든 좋든 간에 그냥 참을 수 있는 부분은 참고 같이 사는 게 이 나라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가는 것이지 결코 반대에 있는 쪽이 아예 없어지거나 또 다른 반대쪽이 없어지면 아주 좋은 세상이 이루어지겠지 라는 건 전혀 없다. 순기능이 있으면 제가 매번 이야기했듯이 역기능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를 그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다고 하면 이런 세법에 관련 고민도 한 번쯤은 해보시라고 이번 영상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지는 저도 어떤 글이 담긴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도 존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부분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이런 부분이 너가 지금 그 정도 반열에 올라왔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라고 하지만 저도 고생 다 해보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사업했던 사람이 무슨 고생 없이 올라왔던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당연히 뭐 3세, 4세, 5세 경영했던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청년들 안에서도 청년 사업가 중에서도 성공했던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까지 다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의 이 과정도 이렇게까지 진통적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이렇게 지내왔지만 어차피 부자가 될 거라고 하면 이 생태계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추어야 내가 더 그런 번거로운 행동까지 안 하고 같이 이 나라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좀 좋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이민을 하면 그 사람들도 외롭고 힘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고통적이고 더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 여전히 가난한 마인드보다 부자 마인드가 더 좋고 그 다음에 게으른 마인드보다 성실한 마인드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